전문가가 다시 알려주는 내 몸 설명서.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게 된 이혜수입니다. 자, 내 몸에 소리 없이 숨어 있다가 어느새 나타나는 이 무서운 질환, 바로 치주 질환. 오늘 이 치주 질환에 대해서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차형록 원장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차영록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이 중장년층에서 치아를 잃게 되는 가장 큰 질환이 있다고요? 네, 치아 자체가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지지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치주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풍치라고 부릅니다. 병의 이완 정도에 따라서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비교적 가볍고 회복이 빠른 잇몸에만 국한되어 있는 형태를 치은염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염증이 치아 뿌리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 뼈까지 확산된 경우를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주로 30, 40세 이후 충치보다 더 빈번하게 우리의 치아를 상실케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네, 저 그럼 충치보다 자주 발생하고 또 치아를 상실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듣기만 해도 무서운데요. 그럼 이 치주 질환은 왜 생기는 걸까요? 치주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은 음식물 찌꺼기로 인해서 그 안에 세균이 붙어서 생기는 세균막, 플라그라고 하는데요. 이 플라그는 끈적끈적하고 무색이며 이것이 제거되지 않고 단단해지면 치석으로 변합니다. 일단 치석이 만들어지면 그 표면이 거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세균이 더 잘 달라붙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고요. 잇몸 근처에 부착된 세균에서 독소를 방출하게 되면 주변 조직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그 결과로 치아를 지탱해 주는 치아 지지 조직이 손상돼서 결국엔 치아를 뽑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장년층, 노년층에 주로 발생하는 질환인 만큼 이 전신 질환과의 관계도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일단 먼저 치주병과 심혈관 질환의 관계를 설명해 드리면요. 위험 요소가 이제 공통적인 게 되게 많은데요. 나이, 성별, 스트레스, 흡연 등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험 인자가 비슷하고요. 그리고 치주병을 가진 환자들 중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의 수가 상당수 있으며 특히 치주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서 심근경색 발병률이 약 4배가량 더 높다고 보고되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의 경우 다양한 합병증이 생기는데요. 그중 하나로 치주 조직에 대해서는 잇몸의 혈류 감소로 인해서 취약한 상태가 만들어지는데 잇몸 감염에 의한 치주병이 당뇨 합병증을 일으키고 심혈관계와 신장의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치주 병원균은 혈류를 통해서 다른 기관으로 옮겨가기도 하는데요. 임산부의 경우 치주 병원균은 자궁 내로 이동해서 조산을 초래하기도 하고 폐로 이동을 하면 폐렴을 일으키면서 동맥경화증,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도 발병시킨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단순 구강 내 질환이 아니라 심각한 전신 질환으로도 영향이 미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내가 치주 질환이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초기에는 잇몸이 빨갛게 붓고 충혈된 증상을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치석이라고 하는 노란 부착물들이 우리 육안으로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입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고 텁텁한 느낌이 있다면 치주 질환으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치주 질환이 진행되게 되면 점점 잇몸이 아프거나 간지럽거나 딱딱한 음식을 먹었을 때 둔한 압박통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거울을 봤을 때 우리가 잇몸이 좀 내려앉았다고 느끼거나 치아가 전에 비해 길게 보이거나 전에 안 보였던 틈이 생긴다면 가까운 치과에 내원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치주염은 전형적인 만성 질환으로 서서히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이 되고요. 자각 증상이 미약해서 진행 초기에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증상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신다면 조기에 발견 가능합니다. 네, 초기에 바로 발견이 어렵겠지만 내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면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다 보면은 알 수 있겠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될 텐데요. 치주 질환으로 병원에 내원을 하면 바로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치과에 내원했을 때 일단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원인 제거입니다.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치주 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석이나 치태를 제거하는 것인데요. 치근활택술 역시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술식으로서 치아 뿌리에 있는 백악질의 이제 염증 조직 같은 것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술식입니다. 치근활택술이나 치석 제거술로 제거가 되지 않는 치태와 치석은 수술적으로도 제거를 가능한데요. 잇몸 수술을 통해서 나머지 것들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치주염이 심하다면 항생제를 처방하거나 잇몸 안에 치주낭에 항생 연고를 집어넣고요. 느슨해진 치아는 빠지지 않도록 다른 치아와 고정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치료할 수 없을 만큼 치주 질환이 진행되면 결국에는 불가피하게 발치를 하게 됩니다. 네, 심한 경우는 또 발치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치주 질환을 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치과에서 치주 질환 치료는 무엇보다 이제 환자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환자가 올바른 칫솔질을 통해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칫솔질은 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치과 질환의 대부분을 환자 스스로 예방할 수 있게 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의 치태의 제거를 입솔질만으로는 완벽히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치간 칫솔이라는 기구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잇몸에 생긴 질병은 지속적인 관리가 소홀해지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완치라는 개념을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잇몸 질환의 치료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정기적으로 전문가의 치석 제거술을 받거나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환자와 의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치주 질환이겠네요. 네, 오늘 치주 질환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또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부분,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유념하셔서 상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영록 원장과 치주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가 다시 알려주는 내 몸 설명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치주 질환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치아 미백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